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마지막 주 한 주간의 세계 경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로 해서 8월 증시 끝났어요. 신기하게도 초반에 그렇게 대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극복하고 월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어요. S&P 500은 4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8월 한 달간의 3대 지수 움직임인데 초반에 이렇게 하락했다가 전부 회복하고 더 올랐다는 거죠. 시장의 자신감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걸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지 그게 확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단합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는 자산 전반에 걸쳐서 자산 종류를 막론하고 상승 확신이 증폭되고 있어요. 정부 부채 ETF 문제 있죠. 그런데 상승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ETF 신용 등급에 따라서 문제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승하고 있어요. 그것도 4개월 연속으로 이런 ETF들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자,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 올 들어서 18% 상승했고요. 지난 1년 동안 25%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 통화정책이 피봇을 앞두고 있잖아요. 통화정책이 완화 사이클을 앞두고 있는데 증시가 이 정도로 상승한다? 이거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왜 이례적이냐?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이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건데,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증시가 별로 상승을 안 해요. 분위기 암울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한다.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안 들어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경기 침체가 안 오는데 금리까지 내려간다. 춤을 춰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증시 오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당분간 이 균형은 계속될 거다. 이런 분위기예요. 자, 모든 것이라는 게 어떤 거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거다. 그런데 경제는 성장하는데 노동시장은 과열로 가지 않는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런 수준 유지할 거다. 이게 시장의 전망이고 공감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신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 이 균형이 당분간 유지가 될까? 사실은 확신을 못하는 부분이죠. 그런데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미국 경제 성장률은 추세선에 있거나 아니면 추세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결국은 추세선 밑으로 내려오겠죠.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러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온 지표들 추세선 계속 상회할 거다라는 확신을 더 강화시켜 줬습니다. 7월 PCE 물가지수 그리고 가계지출 모두 양호하게 나왔어요. 월간 근원 PCE는 0.2%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거죠. 연간은 2.6% 나왔어요. 작년 7월 대비 1년간 물가 상승률 2.6%라는 거죠. 둘 다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소득, 지출은 예상치를 좀 상회했어요. 개인소득 같은 경우 0.3% 상승했고요. 지출은 0.5% 상승했습니다. 월간입니다. 지출을 연간으로 보면 작년 7월 대비 5.3% 증가했어요. 인플레를 반영한다고 해도 2.7%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탄탄한 증가예요. 자, 금요일 상무부가 PCE 물가지수 발표하기 전에 하루 전날인 목요일에 2분기 GDP 수정치 내놨습니다. 원래 2.8%였던 것을 3%로 상향 조정했어요. 처음 계산했던 것보다 지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출 증가율 올라가면서 GDP가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즉 경기 침체로는 안 갈 거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불안 요인이 영 없는 건 아니에요. 7월 주거비 상승률 0.4%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너무 높죠. 그리고 개인 저축률 2.9%까지 하락했습니다.
2022년 6월 1일에 최저치 기록했어요. PCE 물가지수에서 대화물가 상승률은 연간으로 마이너스 0.1% 나왔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대화물가는 하락했는데 서비스 물가는 3.7% 나왔습니다. 너무 높죠. 불안 요인입니다. 서비스 물가 둔화가 정말 느립니다. 자, 여기서 유로존 물가 보면요. 목요일에 유로존 8월 CPI 속보치가 발표됐습니다. 2.2% 나왔어요. 7월에 2.6%였는데 8월에 2.2%. 많이 내려온 거죠. 큰 폭 둔화입니다. 2.2%면 3년 내에 최저치입니다. 자, 차트 보면 2021년 중반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예요. 그런데 이렇게 낮은데도 예상은 사실 더 낮았습니다. 2% 맞출 수 있겠다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프랑스 데이터가 올림픽 특수 때문에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 높게 나왔습니다. 프랑스 때문에 2%까지 못 내려갔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차트 보면 이게 2%입니다. 유로존 목표 인플레예요. 그런데 현재 2.2%. 목표에 거의 도달한 겁니다. 그런데도 ECB가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ECB가 과연 9월에 금리를 또 내릴까? ECB는 6월에 이미 한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6월에 25bp 내려서 현재 기준금리 3.75%예요. 이것도 높은 겁니다. 유로존 기준금리는 예금금리예요. 미국은 대출금리죠. 그래서 예금금리가 3.75%,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걸 9월에 3.5%까지 내리느냐, 이게 이슈인 겁니다. 사실 물가 상승률 2.2%면 금리 인하 또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거기다가 유럽 GDP 성장률 전망이 최근에 좀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4.2%예요.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서비스 물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금리를 내린다? 당연히 위험하죠. 그래서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 침체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9월에는 인하하지 말고 그냥 동결하는 게 더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ECB 9월 금리 결정은 연준보다 하루 이틀 더 먼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할 것 같은데 동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9월에 인하하더라도 그 다음 인하 속도는 상당히 느릴 수 있다. 잘못되면 완화 사이클 시작만 해놓고 멈출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자, 다음 뉴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 엔비디아 주가가 이번 주에 하락했다는 겁니다. 주가라는 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건데 이번 주에 하락한 게 무슨 큰 뉴스냐? 큰 뉴스인 이유는 이번 주만은 하락을 해서는 안 됐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당연히 모두 다 주시를 했죠. 그런데 실적 발표 전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수요일 증시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수요일 오전부터 하락했어요. 그리고 실적 발표 후에 급락했습니다. 8% 이상 떨어졌다가 그 뒤에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증시 열렸을 때는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목요일 마감을 앞두고 다시 떨어져서 6% 하락까지 갔다. 그리고 금요일에도 큰 회복 못했어요. 자, 왜 하락했나? 분기 매출 300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예상은 115% 증가였어요. 2배 넘는 거죠. 결과는 예상보다 더 높았습니다. 120%. 그런데 문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3분기 매출 전망이었어요. 325억 달러. 2분기에 비해서 한 8% 정도밖에 안 늘어날 걸로 보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 엔비디아인데 8% 성장은 너무 실망인 거예요.
그리고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2배지만 이거 넘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컨센서스는 그렇지만 실제 기대는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계속 그랬거든요. 엔비디아의 와우 효과로 S&P 500을 다 견인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컨센서스 살짝 넘기는 수준이었다. 이것도 시장을 실망시킨 거예요. 거기에다가 최신 블랙웰 칩 생산 지연된다. 이것도 불안 요소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칩 개발이 지연되는 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엔비디아의 마법이 풀린 것 같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얘기까지 나왔냐면 증시의 권력 이동이 명확해졌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엔비디아의 역사적 고점 6월 18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기술주는 사실상 S&P 500 상승을 방해하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그날 이후 기술주들은 증시 권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고점 6월 18일 여기입니다. 이 차트는 엔비디아 차트가 아니고 S&P 500이에요. 그런데 여기 엔비디아 고점 6월 18일 기준으로 보면 1월부터 6월 18일까지 S&P 500이 이만큼 올랐어요.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6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이거밖에 못 오른 거예요. 이거밖에 못 오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 기술주들이 했다. 빅테크가 했다. 이겁니다. S&P 500에 11개 업종이 있어요. 그 11개 업종들 중에서 6월 18일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업종은 부동산입니다. 그 다음이 유틸리티, 전기, 가스죠. 이런 순서입니다. 상승률 꼴찌, IT예요. 반도체 다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꼴찌에서 두 번째가 커뮤니케이션스, 알파벳, 메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리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지수를 견인하던 업종들이 이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매그니피선트 7의 상승률이 대체로 부진해요. 문제의 6월 18일 이래 테슬라, 메타, 애플 이 세 개 회사만 S&P 500을 상회했고 엔비디아 위시한 4개는 S&P 500 상승률 하회하고 있습니다. 여기 3개 회사고요. 이 회색이 S&P 500입니다. 그리고 여기 4개 회사가 있어요. 이제는 매그니피선트 7이라는 이름이 안 맞는 거죠. 구 매그니피선트 7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증시 권력 이동의 현황을 보면 6월 18일 이래 대형주보다 소형주 상승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성장주보다 가치주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상승률 제일 높은 이 진한 파란색 러셀 2000입니다. 소형주죠. 그리고 상승률 두 번째 러셀 1000 밸류입니다. 대형주면서 가치주. 상승률 꼴찌는 이 분홍색 대형주이면서 성장주. 우리가 아는 기술기업들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증시가 권력 이동한다. 이 말이 좀 과장일 수 있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시 조정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내릴 때 더 많이 내리고 오를 때 덜 오른다. 이것도 맞거든요. 그 얘기가 바로 증시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권력 이동을 좀 멈추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뭐냐? 첫 번째가 AI 열기입니다. AI 열기만큼 흡입력 있는 주제가 증시에 없어요. 그리고 AI 혁명 내에 지금 주도권 경쟁을 하는 거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쓰고 있다. 근데 교통정리가 끝나면 비용도 줄고 실적도 나올 거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이동 더 이상 안 하겠죠. 아직 AI 열기는 유지되고 있어요. 주요 플레이어도 비슷합니다. 오픈 AI 있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클라우드 기업들이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 오픈 AI 경쟁사들이 잇따라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중에서는 메타가 약진하고 있어요. 메타가 이번 주 목요일에 라마 누적 다운로드가 3억 5천만 회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오픈 AI 챗GPT 주간 이용자가 2억 명 정도 됩니다. 이걸 맞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라마 누적 다운로드 1년 전에 비해서 10배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라마가 인기냐? 오픈소스라서 접근성과 앱 개발에서 당연히 우위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다운로드를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 활용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픈 AI는 다급해진 거죠. 자, 마지막 뉴스인데 오픈 AI가 이번 주에 신규 투자 라운드를 계획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몸값을 1,000억 달러 이상 높이는 게 목표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하고 있는 밸류에이션 이거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860억 달러로 이미 평가받았거든요. 86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올라간다. 투자는 2023년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100억 달러 받은 게 최대입니다. 이번에는 그건 넘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개발 비용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경쟁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투자자들이 줄을 섰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또 들어가겠다고 하고 엔비디아 그리고 가장 최근에 애플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사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라이브 캐피탈이 일단 10억 달러 약정했어요. 오픈 AI가 이런 방식으로 절대 강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AI 판도에 대한 분석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